거란족은 고려의 여인들을 일렬로 세운 뒤 궁궐로 착출할 여인을 고르려고 했고, 궁궐에 들어가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봤지만 강감찬 부인만은 포로로 잡혀가 고문을 받고 있을 남편 강감찬이 걱정이 된 나머지 죄인에게 죽을 먹일 여인을 구하는 자리라면 먼저 가고 싶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사실 다른 여인이 먼저 선발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강감찬 부인을 보고 거란족은 그냥 둘 중 아무나 가라면서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용기를 내어 자원한 강감찬 부인은 그 덕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남편 강감찬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야만족 거란족들은 강감찬의 생사를 도려냈고, 이 끔찍한 모습을 본 강감찬 부인은 차라리 남편 강감찬을 죽여달라면서 그가 느끼고 있을 고통을 가슴 아파했지만, 강감찬은 아무리 끔찍한 고통을 겪더라도 고려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강감찬이 이 고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강감찬 부인이 제공해 줄 거란 예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강감찬 부인의 극중 분량을 상당 부분 넣었고, 그녀가 굳이 거란족 진영까지 들어가게끔 연출을 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전략을 잘 짜고 외교 천재인 강감찬이 단순히 아내를 이용해 열쇠를 빼돌려 감옥을 탈출하는 간단한 방법을 쓰진 않을 테고, 오히려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중요 인물과 접선하고자 시도할 것 같은데, 그 중요 인물에게 강감찬의 말을 전하는 자가 바로 강감찬 부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란 진영 내에서 강감찬 고문을 멈추고 그와 함께 고려와 거란의 친선을 도모할 자는 바로 소배압이기 때문에 소배압과 연락하여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야율분노가 두 눈을 부라리면서 소배압이 고려의 강감찬과 내통하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 와중에 만약 강감찬의 부인이 소배압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강감찬 입장에서는 절대로 소배압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자기에게 죽을 먹이러 온 사람이 자신의 부인이란 사실마저 발각된다면 거란족들이 강감찬 본인은 증언을 받아내고자 죽이지 않더라도 어쩌면 자신의 부인은 쉽게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감찬 부인의 실체가 야율분노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입장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은 자신의 부인이 자기를 구하러 감옥에 들어온 것을 알고도 절대 부인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신을 잃었기도 하지만 약간의 실눈을 뜨고 부인을 알아봤다 해도 부인을 호명하지 않은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 부인은 자기 남편이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속상한 마음 금치 못해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감찬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소배압 대신 접촉할 만한 자기 편이 거란 진영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을 것 같아요. 고려-거란 전쟁 13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소배압과 강감찬의 만남을 주선했던 고려의 편이자 강감찬의 사람이 존재했고, 그는 거란 진영에서 거란의 편인 척 위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전으로 이현웅과 함께 거란군에게 잡혔지만, 이현웅처럼 적극적으로 고려를 배신 않고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오다가 양규에게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면서 자신은 거란군의 신하가 되기 싫다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양규는 그런 노전을 보면서 만약 진심으로 고려를 위한다면 지금 죽지 말고 고려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죽으라 말했을 것 같습니다. 13회에서 양규와 노전이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고, 양규가 노전을 죽이지 않은 채 거란에 보내 노전은 소배압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노전이 돌아온 것을 보고 소배압은 이미 그가 고려의 첩자가 되어 돌아온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려를 배신하고 거란의 신하가 된 노전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살려보낸 게 소배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노전을 쳐다보았는데, 결국 노전 또한 은밀하게 소배압에게 강감찬이 전령에서 전할 말이 있다 하니 그를 만나보시라고 이야기를 전했고, 소배압은 노전이 고려와 자기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노전의 목숨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감찬이 붙잡힌 지금 강감찬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발설할까봐 노전 또한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은 노전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를 이용할 방도를 찾고자 궁리를 하던 차에 마침 자신의 부인이 자기에게 죽을 먹이러 감옥으로 온 것이었죠. 강감찬은 어떤 모진 고문을 받더라도 자기는 노전의 정체를 발설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노전에게 전한 뒤 과거 이현운이 했던 책사의 역할을
노전이 적극적으로 해주어야만 한다고 단단히 당부를 전하고자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에 강감찬의 부인이 뛰어난 기지를 발휘하여 이 중요한 내용을 노전에게 전할 것만 같은데요. 양규가 귀주 협곡으로 거란족을 몰아 괴멸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감찬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노전에게 거란족들을 귀주 협곡으로 몰아야만 한다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고, 물론 평야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한 거란족이 쉽사리 귀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노전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테지만 이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강감찬은 날씨를 근거로 삼으라고 노전에게 전해 거란족들을 설득하게 만들고자 할 듯한데요. 당시 추운 날씨 때문에 비가 3일 정도만 내려도 거란족의 옷과 갑옷은 모두 얼어버리게 되고 대부분의 거란족들이 동사할 게 확실하기에 얼어 죽기 싫으면 빠른 퇴각로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노전이 거란족들을 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고, 이연은 때문에 여러 번 유리한 전략을 세운 바 있는 야율용서는 노전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전의 설득으로 귀주를 퇴각로로 선택하는 전개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신으로만 살았던 강감찬이 무신이 되어 귀주 대첩을 이끌었던 것 또한 귀주의 날씨와 지형에 대해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거란족들이 귀주에 가게끔 작전을 짠 것이 바로 본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군으로 나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거란 진영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략을 노전에게 전한 부인의 큰 공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을 듯한데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상상을 통해서 각본을 집필한 전우성, 김한솔 작가가 현재 거란 진영에 있는 유일한 강감찬의 편인 노전과 부인을 이용해 승리를 꿰차게 만들까요? 고려거란 전쟁 15회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